안녕하세요. 산토데이서 원영선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초대 손님이 나오셨습니다. 30대 여성을 대표로 하시는데요. 이름은 김보라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세 번째로 선입견, 오해와 진실, 여성 건강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 세정제를 매일 써도 된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짠! 네. 전에 진료받았던 곳에서 네. 글리지진이라는 제품을 추천해 그래요? 주시면서 네. 거기서 매일 써도 된다고 매일 써도 말씀을 된다? 하셨거든요. 네네. 네. 질 세정제가 있고 질 청결제가 있어요.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근데 또 글리지진이라는 거는 또 다른 제품이에요. 글리지진이라는 거는 자궁 경부암을 예방해주고 네. 바이러스들이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거를 좀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방 및 치료 요법이기 때문에 꾸준히 쓰라고 했을 거예요. 질 청결제와 뭐 글리지진 이런 것들을 매일 써도 상관없는데 질 세정제는 밸런스 있게 해주는 그 몸에 좋은 유익한 균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매일 씻어요. 오히려 그 유익한 균도 다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질내 균형이 깨지게 되겠죠. 다만 자기가 이제 알아요. 뭐 냄새가 좀 올라오는 것 같다, 뭐 증상이 좀 가려운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질 세정제를 쓰는 게 좋은데 쓰더라도 매일 쓰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생리량이 적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스트레스나 이런 거 받으면은 네. 덜 나오고 할 수 있다고 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생리량이 적다는 거의 기준이 뭘까요? 평소보다 양이 적거나 아니면은 시기가 빨리 끝난다? 생리. 네, 정답이에요. 네, 잘 아시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이틀 만에 끝나는 경우, 이틀 이내에. 그리고 이제 패드가 이제 작은 패드를 써도 될 정도로 양이 적은 경우입니다. 뭐야, 나 폐경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내 건강이 이상 신호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추측적으로 이제 원래 생리 날짜에 나오는 거라면 네.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생리량이 많은 게 문제죠. 생리량이 적은 거는 오히려 빈혈도 없고 본인도 편해요. 여러 가지로 편한데 단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생리라는 현상인지 아니면 부정출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배란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배란이 돼야지 이제 생리혈이 나오는 건데 배란이 안 되니까 이렇게 축척이 돼요. 자궁 내막에 축척이 되다가 생리한 날짜와 비슷하게 이렇게 출혈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생리를 오해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양이 또 정상 생리보다는 적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리 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 않아요? 어떤 증상? 본인도 뭐 생리할 때 증상 있나요? 전에 울렁거리거나 생리 네. 전에는 울렁거리고. 울렁거리고 뭐 두통도 올 수 있고 네. 뭐 생리통도 오는 분도 있고 네. 약간 심리적으로 또 좀 이렇게 평상 때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되게 알아요. 생리가 올 때쯤 되면은 네. 어떤 느낌이 오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시기적으로는 이제 출혈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정 출혈을 좀 의심을 해야 돼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자궁 군종이 발견되면 제거해야 한다. 하나, 둘, 셋. 네. 예를 들어 요만한 1cm짜리 혹이 있어도 6cm, 3cm까지는 괜찮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위험하니까 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 네.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네. 그러니까는 이제 초음파로 이제 우연히 이제 봤는데 이제 근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잠 못 자요. 놀래가지고 하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궁 근종도 물론 종양이에요. 네. 종양인데 악성이 있고 양성이 있잖아요. 네. 악성 종양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 양성 종양은 그냥 놔둬도 되는데 물론 많이 자라면 제거해야 되는 거 이렇게 보는데 근데 자궁 근종은 그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1%도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 미혼 여성인 경우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을까? 임신 중에는 또 이혹이 어떻게 되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돼요. 근종은 상당히 흔한 질환이에요. 네, 흔한 질환인데 그러면은 언제 제거해야 되느냐 이런 그 궁금증이 생기시죠? 네. 근종이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크게 되면 점점 자라고 있어.
다른 장기들한테 좋죠. 그렇죠. 이거 의대 다니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자궁의 앞뒤에는 방광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자라니까 자꾸 방광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럼 소변도 자주 마려울 수 있죠. 네. 또 직장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막 변비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 또 일단은 그거 자체가 커지면은 배가 묵직해요. 응? 그리고 생리통이 올 수가 있어요. 생리통. 이 원인이 근종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근종을 제거해야 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증상이 없다. 그리고 사이즈가 크지 않다. 그냥 뭐 1cm, 2cm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게 커지나 작아지나 초음파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체크하는 걸 권해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여성 유산균은 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맞았어요. 똑같이 유산균제 드셔보셨어요? 이제 추천받아서 음. 같이 먹어본 적 있어요. 먹어봤어요? 어떤가요? 효과가 있어요? 네, 어느 정도 효과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우리가 되게 유산균 먹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진료 갈까요?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그죠? 잘 모르겠어요. 네.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었는데 그게 진로 어떻게 갈까요? 뭐 혈액을 타고 갈까요? 유산균은 대개는 이제 장에서 그 항문 쪽으로 나와요. 걔가 살아가지고 이제 질로 가는 거예요. 먹었을 때 항문을 통해서 나와서 질까지 잘 가는 유산균. 그게 가장 좋은 유산균이에요. 안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질로 갈 수 있으면 그럼 안 좋은 것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 세계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올 수 있어요. 자, 얘가 질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염이 생기겠죠. 또 질에 그 나쁜 균들이 자랐어요. 그럼 그게 어디로 또 갈 수 있어요? 항문으로도 갈 수 있고 요도로도 갈 수도 있어요. 유산균이라는 게 유산이 뭐예요? 영어로 락틱 액시드, 유산, 젖산 같은 말이거든요. 질내를 약산성으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야지 나쁜 세균들이 자라는 게 또 억제가 돼요. 질에서 항문으로 가는 나쁜 균들, 질에서 요도로 가는 나쁜 균들이 많이 줄겠죠. 그래서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 이런 여성들이 걸릴 수 있는 요로기 감염들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질 수축 운동이 질 수축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잘못 올리신 거 아니죠? 네.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안 될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먼저 얘기해 보세요. 왜 안 되는지. 이미 늘어나 있는 근육들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미 늘어나서 다시 원래대로 복원이 잘 안 될 것 같다. 네. 우리 골반이죠, 뼈. 그렇죠? 골반뼈. 거기 위에 이제 자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반저 근육이 자궁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질을 이렇게 조여주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네. 근데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질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골반 근육 자체가 어느 정도 손상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손상이 왔기 때문에 골반 근육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을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근육을 키우려고 그래. 네. 그러면 헬스장 가죠. 네.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나 별로 안 나오는데 나와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근육이 나와요. 근육이 커지잖아요. 네. 응? 마찬가지로 골반 근육도 우리가 소위 이제 골반저 근육 운동 또는 케겔 운동이라고 해요. 케겔 운동 다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제 항문을 조이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 네. 그래서 자꾸 운동을 하면 이거 자꾸 운동하면 얄통 커지듯이 출산 직후 열심히 케겔 운동 하시면은 많이 회복이 돼요. 네. 출산 후 관계를 맺어도 된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짠. 네, 또 엇갈리는 대답이 왔는데 그럼 출산 후에는 언제까지 관계를 안 해도 될까요? 그래도 한 100일 정도는 안 될 것 같기는 한데요. 100일이요? 네. 100일이면은 3개월? 네. 괜찮나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산육기라는 게 있어요. 아기 낳고 나서 우리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있어요. 네. 자궁도 이제 작아져가지고 골반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보통 한 달이면 다 들어오긴 하는데 넉넉자가 6주로 봐요. 6주. 질 분비물도 많이 쫄고 자궁도 작아지고 다 좋은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달라요. 저는 의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선생님 저 이제 뭐 한 달 좀 넘었는데 관계해도 되나요? 그러면 그 관계할 수 있다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이 그 육체는 준비됐지만 마음이 준비 안 된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주변 분들도 보면은
때는 그렇게 정신적으로 아파가지고 맞아요.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아기 낳고 나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산후 우울증도 와요. 아기 낳고 나면서 여러 가지 자기 변화에 따라서 잘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성관계를 기피하게 되거든요. 몸의 변화는 육주지만 마음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남편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남편분들이 아기 케어도 같이 도와주고 또 와이프의 마음을 잘 또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은 성관계가 더 빨리 가능해지겠죠.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출산 후 피임은 바로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이제 일치했네요. 역시 피임은 중요합니다. 네. 저는 바로 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애는 출산됐지만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네.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호르몬이지만 되게 이제 모유를 먹이면은 네. 우리가 유주 분비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생리를 억제를 합니다. 배란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불안해요. 자기 몸의 호르몬의 어떤 변화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심을 해요. 내가 이제 임신했고 대부분 임신하고 나서 아기를 낳으면은 생리가 오랫동안 없으니까 피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찍 배란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꼭 콘돔을 사용해야 되고 이제 산부인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꼭 피임 상담을 저희는 하라고 권합니다. 만약에 이거 잘못해가지고 정말 실수하게 되면은 문제 골치 아파요. 아직 아기 낳고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 남편분도 신경 써야 돼요. 남편분도 신경 쓰고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제일 피임에 신경을 써서 콘돔도 조금 위험해. 가급적이면은 성관계를 피하던가 아니면은 루프 시술을 빨리 하던가 그런 게 좋습니다. 오늘 30, 40대 여성들이 가졌던 네. 오해와 진실 잘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처음이신데 네. 많이 놀랐어요. 이게 의학적 상식이 아주 풍부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대답하기가 네. 되게 편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그 30대 여성을 대표해서 종종 나오실 거죠? 네, 나오고 준비도 네. 많이 해오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 오늘 그 본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